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규탄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서는 중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당이 윤석열 형사재판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무 믿었고 너무 방심했던 것 아니냐. 헌법재판이 국회 소추인단의 참여로 쟁점 정리와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형사재판은 예상 밖의 사태를 맞아서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당에 이렇게 많은 법조인이 있는데 하나같이 형사재판은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어서 윤석열 쪽 반대편은 국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바로 검찰이었던 것이죠. 윤석열의 친정이었는데 너무 방심한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따 뉴스텐션에서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이제 들으실 텐데, 법원이 김용현 등 그 특수임무 종사자가 냈던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따라서 내란 수괴인,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도 높은 지위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소송도 당연히 기각할 거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지요. 누가 윤석열을 석방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결이 정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상식과 법리의 트랙에서는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왔단 말이죠. 정치는 무한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민주당의 방심을 탓하기보다는 윤석열 이 법기술자가 얼마나 사악한 흉계를 쓰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플랜 Z까지 상정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걱정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일단 시기가 관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나지 않거나 적어도 다음 주에 선고하겠다는 예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불안합니다. 염려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에 변론을 종결했던 윤석열 탄핵 심판, 어제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선고가 됐죠. 박근혜의 경우는 11일 뒤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일이 지났어요. 역대 최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식과 법리에 따른 그런 예측입니다. 사실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워낙 사안이 간단하고 간명해서 한 달 만에 탄핵 심판이 끝나고 그래서 3월 말 대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상대는 법기술자입니다. 윤석열. 그가 갖은 꼼수로 재판을 늘려왔고 심지어 탈옥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입에서는 직무복귀를 자신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힘은 헌재에다가 추가 변론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염려하게 만듭니다. 사실 지난주에 윤석열에 대한 석방 판결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공지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기존 입장만 재공지한 뒤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는 윤석열 쪽 변호인한테 들어가면 이제 공지하겠다는 거지요. 수신 거부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수신 거부를 해도 선고기일 통보는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선고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헌재가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는
와중이란 거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지난 7일 바로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점은 이 섣부른 선고기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취소 사유인 위법 기소나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이것 자체는 탄핵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그래서 법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따른 관측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식과 법리가 밥 먹여줍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 과거 주장도 뒤엎으면서 윤석열의 이익을 봉사하는 검찰과 판사가 수두룩한데요. 게다가 탄핵 심판에서도 이 윤석열 쪽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나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신문을 금지한 것, 윤석열이가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걸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법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항의를 했던 윤석열 변호인 측인데요. 초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절차적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보다는 공정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당시의 헌재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라면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지요. 사실 윤석열이는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요. 구속당할 상황에서는 추종자들이 법원을 파괴했고요.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수두룩하게 거짓말을 했고요. 또 추종자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선고를 하면 헌재를 갈아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절차를 따지고 있어요. 정말 참 보는 쟤가다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건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식시장만 해도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최종 결정 후에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길을 잃었을 때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그 역할이 매우 기묘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윤석열이가 직무 복귀하는 순간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서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새끼들 전부 다 아마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이민 갈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국민들만, 힘없는 국민들만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작과 폭력이 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공공과 정부가 이를 다스릴 의지가 없는 세상. 어제 평화나무가 전광훈 구속하라고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김용민 TV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가 확실한 전광훈에 대해서 지금 2달째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출석 요구도 안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런 전광훈은 지금도 헌법재판소를 박살내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 윤석열이가 석방됐어요. 우리는 아직 내란 세력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게 이상합니까? 그 좌파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라고 무시할 일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우선 평산 책방 10,000번째 방문자가 나온 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산 책방 10,000번째 책방 방문 이벤트를 연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뜻밖에도 행운을 차지한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건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한 말이냐? 그 책이 나온 시점이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한 달 뒤에요. 아니 정권을 내주게 됐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책 제목을 붙여서 인쇄물로 찍어냈단 말이죠. 야, 그 낯짝은 도대체 이게 티타늄 합금 수준의 낯짝 아닙니까? 결면피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민이가 헌재 쪽을 취재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레거시 미디어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밝혀야 정석이죠. 근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 관계자의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을 만한 취재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거의 흔들린 적이 없다. 유튜브를 넘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의 기자들까지 헌재의 기류가 윤석열 석방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윤석열이 추천했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윤석열과의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사적 의견, 코멘트 다는 정도의 윤석열에게 뭔가 좀 유리한 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재판관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 이 정도다.
다시 얘기해서 총론은 8대0 그대로고 강론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건데 말하자면 소수 의견에서 윤석열을 쉴드치는 그런 발언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헌법재판관 사이에 다소 견해차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와중에 윤석열 쪽이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컨택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다 안 되면 미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난 자료, 말하자면 이 헌법재판관에게 치명적일 뭐 이런저런 파일을 다 동원해서 협박할지 모르겠다. 전 그래서 직위원이나 심우정이나 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조난 자료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과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네. 자, 판결 내용은 총론적으로 8대0 그대로 윤석열 파면, 인용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어제 저녁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럼 날짜는 언제냐? 금요일 14일이 유력하다. 금요일 14일이 유력하다. 또는 그보다 하루 앞서 목요일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다음 주 월요일 17일일 수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난달 2월 25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별도의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있죠. 이걸 보면은 17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날 또는 그 이전 근무일인 오는 14일 금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날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번 주 안으로 다음 주에라도 선고한다는 발표가 없으면 적어도 언제 선고가 될지가 이번 주 안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러나 미루어지더라도 설마 탄핵 기각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의 트랙에서 할 수 있는 추론인데, 그러나 윤석열 석방은 어디 상식과 법리에 부합한 결론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과 법리 밖의 트랙에서 온갖 흉계를 써가며 헌재를 뒤흔들 수 있는 윤석열의 힘은 아직 남아있다. 이걸 간과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 브리핑 이어집니다.